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오전 6시 49분 뉴욕 원유 선물 시장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손이 움직였습니다. 단 1분 사이에 뷰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산원유 선물 6,200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약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실행된 지 정확히 15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란과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유가는 단 몇 시간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세상이 알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래가 왜 이례적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인지 아닌지 충격적인 전례들을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8,70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명이 버스를 한 번씩 타고 남을 돈입니다. 그 돈이 단 1분 만에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발표가 나오기 정확히 15분 전에. 이게 우연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연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오전 6시 49분 뉴욕의 아침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맨해튼 고층 빌딩들 사이로 연한 회색빛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고 허드슨강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강바람이 거리의 쓰레기통을 흔들었습니다. 거래소 서버실 어딘가에서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예고되지 않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발언도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2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시간대에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블룸버그 데이터는 오전 6시 50분을 불과 27초 앞두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치솟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초. 눈 한 번 깜빡일 시간도 채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27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당시 중동 상황은 극도로 긴박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블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4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이 해협이 단 하루만 막혀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공황에 빠집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도 그대로 오릅니다. 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던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벼락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7시 4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과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앞으로 5일간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연기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발언 직후 뷰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대에서 96달러대로 수직으로 꺾였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도 10% 넘게 폭락해 배럴당 88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장마감 기준으로 뷰렌트유는 전 거래일 대비 10% 92% 떨어진 99달러 94센트로 집계됐습니다. 블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은 3월 11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배럴당 14달러 이상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락을 정확히 15분 전에 알고 있었다면 8,700억 원짜리 공매도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을까요?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날 아침 정확한 시점에 포지션을 취한 주체는 불과 20분 만에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억 원.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하나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것을 단 20분 만에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증권사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15분 전에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할 유인이 있었던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단일 주체에 의한 것인지 복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움직인 결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글로벌 파생 상품 시장에서 단일 주체를 특정하는 일은 극도로 복잡합니다. 블렌트유는 런던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뉴욕에서 거래됩니다. 이 거래들을 실행한 주체는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수 있고 각국의 법적 관할이 달라 수사 공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더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동일한 패턴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기 불과 수시간 전 암호화폐 기반의 온라인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 마가멘이라는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멘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3월 이전에 건자를 떠날 것이라는 쪽에 거액을 배핑했습니다. 공습 당일 하메네이가 산안하자 마가멘은 53만 달러, 약 7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마가멘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습 직전 150개의 신규 계정이 폴리마켓에 개설돼 공습에 돈을 걸었습니다. 그중 109개 계정이 각각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는 의심 계정 6개를 특정했으며 이들이 공습 직전에 총 12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추정했습니다. 패턴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기 수시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익명의 거래자가 마두로가 1월 안에 실각한다는 쪽에 3만 2천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체포 확률이 시장에서 불과 6%로 평가받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포 작전이 성공하자 이 거래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40만 달러, 우리 돈 약 6억 원을 챙겼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200%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보다도 낮은 가능성의 거액을 베팅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린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섬뜩합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이 의혹을 증폭시킨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증권법상 내부자 거래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면 즉각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폴리마켓은 그 회색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규제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번 3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지만 전쟁 관련 배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트럼프 가문이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폴리마켓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벤처 투자회사 1789 캐피털은 폴리마켓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경쟁 플랫폼 칼시의 전략 자문도 겸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된 폴리마켓에 대한 2건의 연방조사가 전격 취하됐습니다. 2025년 말 폴리마켓은 미국에서 정식 규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수사가 멈추고 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 크리스 먼피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전쟁과 죽음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이에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이익은 미국 국민의 이익뿐이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측도 직접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돈은 이미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예측 시장의 속성 때문입니다. 폴리마켓은 전쟁에서 시작해 전쟁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폴리마켓에서만 약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경쟁사 칼시까지 합산하면 2026년 2월 한 달 거래 규모만 180억 달러,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26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전쟁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유 선물 수산한 배핑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그 정보를 돈으로 바꿉니다. 전쟁의 발발과 종식이 누군가에게는 포지션 진입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원유 시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5년 경력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이 거래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 전체에 정보 비대칭에 대한 공포가 쌓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유가가 폭등하는 것을 보고 원유 관련 상품을 매수했다가 정보를 가진 누군가가 이미 거대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상황에서 물량을 받아 손실을 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공정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란 모든 참여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전제 위에 작동합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월가의 트레이더가 아니라 국민연금기금과 퇴직연금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과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규모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을 수입합니다. 30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약 2,500만 대가 일주일 동안 달릴 수 있는 연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연료를 매일 사오는 것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3천만 달러, 약 450억 원을 더 지불합니다. 한 달이면 약 1조 3,500억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업들의 원가에 반영되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로 넘어옵니다. 지금 마트에서 식용유 가격이 오른 것도, 택배비가 오른 것도, 외식 비용이 오른 것도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된 모든 수입 물가가 추가로 오릅니다. 원자재, 사료, 곡물, 반도체 장비, 그 모든 것이 더 비싸집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의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50만 원을 더 냅니다. 2,200만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나라에서 이 연쇄고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 15분 전에 누군가가 8,700억 원짜리 베팅을 한 사건은 여러분의 이자 고지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사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전 이란과의 전쟁 당시 기밀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에 베팅한 혐의로 군 관계자 2명이 기소됐습니다. 작전 정보를 미리 빼내 자신과 지인들의 베팅 계좌에 입금하는 경로로 수익을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상품거래소법은 공공정책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파생 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려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익명 계좌가 층층이 쌓인 암호화폐 기반 거래에서 최종 수혜자를 특정하는 일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처벌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는 느리게 따라옵니다. 이에 맞서 미국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미국 상하원에서 버스 오프 법안이 동시 발의됐습니다. 전쟁, 테러, 암살, 정부의 결정을 소재로 한 베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플랫폼에 대한 결제망 차단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애덤 시프도 별도로 데스벗 법안을 발의해 전쟁과 암살, 개인의 죽음을 소재로 한 계약 자체를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낸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핵무기 폭발 예측 상품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뒤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전쟁 관련 베팅 시장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이 법안들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거대한 격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트럼프 가문과 연결된 플랫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여론과 국제 공조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유럽 당국들이 공조해 거래 데이터를 추적하고 정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만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수사의 향방이 갈라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폴리마켓의 베핑판을 보면
4월 말까지 미국 지상군이 이란에 투입될 확률은 48%입니다. 연말까지로 시간을 늘리면 61%입니다. 지난주에는 70%를 넘기도 했습니다. 지상전 가능성 베팅에만 2,300만 달러, 약 335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미군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회 병기동 부대와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이 3월 13일 중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병대 약 2,200명과 F-35B 전투기, MV-22 수송기까지 탑재한 상륙 작전 전용 전력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제11회 병기동 부대 약 2,500명이 추가 출발했습니다. 현재 중동에 집결 중인 미군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당신들한테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협상 발언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의 단호한 경고에 미국이 물러섰다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말과 말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이 혼란 속에서 유가는 또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다음날 아시아장에서 다시 2% 올라 배럴당 100이 달러 안팎을 회복했습니다. 이란의 협상구인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성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익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시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영국 금융감독청의 공조수사 결과입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사건의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면 이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둘째, 버스 오프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측 시장에 전쟁 관련 상품 전체가 금지되고 트럼프 가문과 폴리마켓의 연결고리도 공론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셋째, 이란 협상의 실질적 진전 여부입니다. 이것이 국제 유가 방향을 결정하고 유가 방향이 여러분의 이자와 물가를 결정합니다. 이 3가지 변수를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쟁에 배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조를 아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